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분입니다. 올해 72이에요. 부천에서 평생을 살았고 반찬 가게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반찬 가게 새벽에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불부터 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항상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허리도 한참을 펴야 제대로 섰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였겠습니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면 그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아직 어두운 골목길이 저를 맞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시간엔 저 혼자였어요. 개 짖는 소리,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그게 제 새벽의 전부였습니다. 가게 앞에 서면 늘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가게가 깨어났어요. 저도 그때부터 진짜 깨어났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4시간이라는 게 하나도 없던 날들이요. 저는 늘 그랬어요. 눈 뜨면 일, 잠들 때까지 일. 그 사이에 제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반찬 가게를 연 게 42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들 성우가 27살이었고 막 결혼한 참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였어요. 냉장고 하나, 조리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정분이네 반찬이 제일 맛있어. 여기 김치는 진짜 손맛이야. 그 말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썰고 배추를 다듬고 고추장을 버무려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누군가 제 손맛을 기다린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왔고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먼저 민재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서윤이가 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게가 제 삶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가 된 게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했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채웠어요. 엄마, 이번 달 좀 빡빡해. 그러면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꺼내줬어요. 손주들 학원비도 제가 댔습니다. 민재 영어학원, 서윤이 피아노. 아이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 그걸로 됐어요. 제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저려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손주 보면 다 낫는 기분. 저는 정말 그랬어요. 민재가 어렸을 때 가게에 오면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럼 저는 뭐든 해줬어요. 서윤이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냄새 좋아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그 시절엔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가족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고, 제가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할머니 고마워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할머니, 이것 좀 해줘가 늘었습니다. 민재는 중학생이 됐고, 서윤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바빠졌고,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가게 일은 그대로인데 집안일까지 늘어났거든요.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저녁은 제가 차렸어요. 손주들 숙제 봐주는 것도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실 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끔, 정말 가끔씩만요. 새벽에 셔터를 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단골 손님이 오면, 아들이 전화하면, 손주가 안기면 다 잊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무릎은 점점 더 아팠고 허리는 자주 삐끗했습니다. 손목은 칼질할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멈추면 뭐가 멈출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만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버티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아이들이 편해질 거라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버틸수록 가족들은 더 익숙해졌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요. 민재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가게에 오면 늘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한 번에 못 듣더라고요. 민재야, 할머니 떡볶이 해줄까? 응.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제 앞에 와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던 아이였는데요.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부터 제 무릎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말만 들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너무 느려.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반찬 별로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아이 입을 통해 며느리의 마음이 들려오는 게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가 어른들 말을 그대로 따라할 때요.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구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윤이가 가게에 왔어요. 학원 가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빨리 줘요. 그래. 금방 해줄게.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서윤이가 계속 시계를 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학원 늦으면 안 되는데. 서윤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줬을 때 아이는 잘 먹겠습니다도 안 했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윤아. 네. 맛있니? 네. 대답은 했지만 눈은 휴대폰에 가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가면서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좀 빨리 해줘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냥 바쁜 아이가 한 말인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자꾸 그런 순간들이 보였어요. 민재는 제가 준비한 반찬을 보고
이거 별로예요 하고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맨날 아프잖아요 했어요. 그 말들이 쌓였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계속 쌓이니까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 좀 더 담가주세요. 그래. 얼마나? 20포기요. 친정에 좀 드릴 거예요. 20포기요. 그건 하루 종일 걸리는 양이었어요. 지연아, 그런데 요즘 허리가 좀.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기다려요. 한 번만요. 한 번만이라는 말이 계속됐습니다. 한 번만 반찬 더 해달라. 한 번만 애들 봐달라. 한 번만 돈 좀 보태달라. 그 한 번이 모여서 30년이 됐어요. 김치를 담그는 내내 허리가 아팠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며느리가 김치를 가져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제 얼굴은 안 봤어요. 김치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있었어요. 아들은 TV를 보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민재는 게임을 하고 서윤이는 숙제를 했습니다. 나왔어.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들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응. 그래.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서윤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응? 내일 학원비 내야 돼요. 물을 삼키다 말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요. 서윤이는 다시 거실로 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고맙다는 말이 점점 가벼워질 때요. 습관처럼 하는 말이 될 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해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이 집의 공기를 배운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할머니 몸이 아픈 건 대수롭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오래 봤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제 품에 안기던 그 모습들이요.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들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해줬을 때만 나온 말이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밉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불쌍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가게 불을 켜고 온종일 일하고 돈을 벌어다가 다 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 곁에 진짜로 남은 건 뭘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는 끝까지 이렇게 살 거라는 걸요. 쓰이다가 닳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그때도 이 사람들은 제 걱정을 할까요? 아니면 가게 걱정만 할까요? 그 물음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간 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30분을 침대 끝에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당장 일주일 쉬어야 합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았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당분간이요. 반찬 가게에서 무거운 거 안 드는 일이 어디 있나요? 무 한 박스, 배추 한 망, 김치통. 다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발걸음도 마음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프다는 걸 알게 됐는데 쉴 수가 없을 때요.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어요. 퇴근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병원.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받아서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요였어요? 뭐가? 가게요. 가게 문 닫으면 안 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아,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수입은요? 며느리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지금 민재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서윤이까지 하면 150이고, 거기다 생활비까지. 그건 나도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월급으로는 안 돼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아드리는데 생활비를 내셔야죠. 나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애들 키우느라 벌써 승진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쉬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의사가 뭐래요? 완전히 못하래요? 아니면 좀 줄이래요? 줄이래. 그럼 줄이세요. 완전히 안 할 순 없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프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보다 그럼 어떡해요? 를 먼저 듣는 기분이요. 그날 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대. 엄마 어디 아파? 허리래. 디스크. 아들이 제 얼굴을 봤어요. 엄마 많이 아파? 응. 그럼 병원 다니면 되잖아. 물리치료 같은 거. 아들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근데 의사가 일주일이래요. 그럼 줄여. 가게는요? 그건 또 뭐야? 아들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가게 못하는 거야? 아니, 좀 줄이는 거지. 얼마나?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 가게 계속할 수 있어, 없어?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 할 수 있냐고. 아들 목소리가 짜증 섞였어요. 아니, 진짜. 갑자기 이러면 우리가 어떡해.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여유 없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사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30년을 일했는데 그게 도와주는 거였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일해요. 조금만 버텨요. 민재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좀 나아질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게 언제인데? 내년이요. 내년요. 그럼 그때까지 버티라는 거였어요. 내년 되면 또 다른 핑계 생기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핑계요? 지금 애들 키우는 게 핑계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손주 안 예뻐요? 그 애들 잘 되는 거 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가 예쁘지 않을 리 없었어요. 잘 되길 바라지 않을 리 없었고요. 하지만 그게 제 몸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나도 사람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나도 아프면 쉬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코웃음 쳤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무시하세요? 무시가 아니라 나도 한계가 있다는.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 학원 끊으라고요? 저희 보험 해지하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는데. 갑자기요. 30년을 일한 게 갑자기였나요? 야, 엄마도 지금 힘드시잖아.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일단 물리치료 받아. 그리고 조금만 버텨봐. 응? 우리도 방법 찾아볼게.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요? 제가 계속 일하는 게 방법 아닌가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진통제를 먹었어요.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잠을 자고 싶어서였습니다. 눈을 감으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까지 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들 목소리도요. 조금만 버텨봐. 버티라고요. 언제까지요? 제가 쓰러질 때까지인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인가, 도구인가? 그날 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게였습니다. 돈을 만드는 기계였어요. 그게 망가지면 곤란한 거였어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반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는 누구 인생일까? 대답은 명확했어요.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였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생활비를 만드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병원 선생님이 한 말이요. 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무리하면 제가 망가진다는 게 아니었어요. 무리하면 저는 영영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멈춰야겠다고. 이제는 멈춰야겠다고. 명절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이었어요. 아들네 가족은 여행을 갔습니다. 다낭으로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나는 가게 봐야지. 엄마, 명절인데 쉬어. 괜찮아. 너희 잘 다녀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이상 편하지 않았거든요.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명절엔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혼자가 됐을 때, 처음엔 허전한데, 시간이 지나면 편한 거요. 저는 그랬어요. 첫날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가게에 갔어요. 문을 열진 않았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텅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냉장고, 얼룩진 조리대, 손때 묻은 국자들, 이 안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신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건물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재개발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이 일대가 다음 달부터 재개발 확정이에요. 보상금 나온대요. 얼마나요? 어머니 가게 평수면 최소 50억은 나올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억이요? 네, 보증금 형태로요. 어머니가 이 건물 세입자 중에 제일 오래 계셨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구청에서 통지서 곧 나올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억이요. 30년 동안 허리 휘어가며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30년을 고생했을까? 왜 아픈 몸을 끌고 일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일주일 뒤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52억이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요.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나요? 평생 가족 돈줄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돈을 갖게 됐을 때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날 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명절 잘 보냈어? 응.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머니, 반찬 없네요? 응. 왜요? 가게 쉬셨어요? 아니, 가게 정리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가게 정리했다고. 재개발됐어. 재개발? 며느리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보상금은요? 받았지. 얼마나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그건 왜?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죠. 왜 알아야 하는데?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보상금 얼마야? 50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50이요? 며느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내가 쓸 거야. 네, 내 노후 자금이야. 30년 일한 대가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돈 혼자 쓰게? 응, 혼자 쓸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민재 대학 등록금은요? 그건 내가 벌어서 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 뒷바라지 했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뒷바라지? 내가 너희 뒷바라지 했지. 뭐라고요? 생활비, 학원비, 급할 때마다 준 돈. 다 내가 벌어서 준 거야. 넌 뭘 해줬는데? 며느리가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싫어.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30년 너희 인생 살았어.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민재와 서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서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너희한테 잘못된 걸 가르쳐 줬어. 할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문 앞을 막았어요. 엄마, 진짜 가는 거야? 응. 어디로? 서울. 아파트 하나 얻었어. 미쳤어, 진짜.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안 나왔어요. 저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손주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응, 잘 지내라.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창밖을 봤어요. 30년을 살던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의 시작이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30년 만에 처음 가져본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나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인 공간을 가졌을 때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제 안 일어나도 돼.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시 잠들었어요. 9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해가 높이 뜬 뒤에 일어나는 게요. 아침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 커피 한 잔.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보려고요. 어르신, 어떤 강좌 찾으세요? 다 알고 싶어요. 직원이 웃었어요. 서예, 요가, 영어 회화, 스마트폰, 그림 그리기. 많아요. 영어요? 제 나이에도 돼요? 당연하죠. 70대 어르신들 많으세요. 영어 회화반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떨렸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세요? 네, 떨려요. 저도요. 같이 해요. 옆자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헐로 에브리원.
헬로.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재밌었어요.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저랑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김정분이에요. 저는 박순자예요. 어머니는 여기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이번에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순자 씨가 웃었어요. 자식들이랑은 안 사세요? 싸우고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요? 순자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요. 3년 전에 나왔어요. 정말요? 네. 30년 며느리 노릇했는데 이제 지쳐서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날부터 순자 씨가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2번 영어 수업을 갖고 수업 끝나면 순자 씨랑 밥을 먹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이 안정됐어요.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오후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었어요. 저녁엔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요. 누구 입맛 맞출 필요 없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서윤이었어요. 서윤아?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응, 잘 지내. 넌?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죄송해요. 왜?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요. 느리다고 하고 짜증내고. 서윤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아니에요. 할머니 아팠는데 저희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할머니, 다시 안 올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영영요? 응. 서윤이가 한참 울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서윤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립긴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1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엄마. 응. 엄마 미안해.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전부 다. 엄마 아픈 것도 몰랐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어.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어. 돈도, 가게 일도, 애들 돌보는 것도. 아들이 울먹였어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아. 아프고 힘든 거 당연한 건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돌아와. 제발. 안 돼. 엄마. 성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72년 만에 처음이야. 그래도 너희도 잘 살아. 엄마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어회화 반에서 중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랑 매주 전시회를 보러 다녔어요. 처음 가본 미술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응, 예쁘다. 우리도 언젠간 그림 전시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해보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요. 72살에 영어를 시작해도, 그림을 그려도 늦지 않다는 걸요. 저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재와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왔니? 주소 찾았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할머니 얘기하면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대요. 할머니, 다시 안 올 거예요? 서윤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앉아. 주스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민재가 집을 둘러봤어요. 응, 좋아. 할머니 혼자 안 외로워요? 가끔은. 근데 괜찮아. 왜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많이. 그럼요. 그래도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왜요? 제가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민재야. 할머니가 너희 나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살고 싶어. 알겠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희 때문에 가신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럼요. 어른들 잘못이지. 너희한테 잘못된 걸 가르친 거. 뭐려? 할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아이들을 보내고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 그리운가요? 그렇죠.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더 좋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전부 제 선택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당신도 당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배우고 즐기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 소중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 인생도 소중해요. 저는 72살에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가끔 손주들이 찾아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서로에게 부담 안 되는 거리요. 아들네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며느리도 야근을 늘렸고요. 민재 학원을 몇 개 끊었대요. 서윤이 피아노도 그만뒀고요. 힘들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저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요. 엄마 미안해. 사랑해. 읽고 웃어요. 답장은 안 해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저는 제 삶을 사는 거고요. 오늘도 저는 영어 수업에 갈 거예요. 순자 씨를 만날 거고, 점심을 같이 먹을 거예요. 저녁엔 한강을 걸을 거예요. 혼자서요. 그게 좋거든요. 밤에는 책을 읽을 거예요. 누구 방해 없이요. 이게 제 하루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72년 만에 찾은 제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은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당신의 인생을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72살에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벽에 당신을 위한 불을 켜세요. 그 불빛이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저처럼요.